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우리 중대의 노획물 비단 구렁이. 홍길동 작전 5일째 7월 13일 아침이 밝아왔다. 오늘부터는 보다 낮은 지역으로 산을 타게 되었다. 1소대는 계속 산 허리를 내려가면서 수색작전을 벌이고 2소대와 3소대는 산 8부 능선 쪽을 수색하면서 우리 1소대와 부채꼴 모양으로 점점 좁혀 내려갔다. 악사는 아니지만 그놈의 열대 밀림이 장애물이다. 우리 중대 2소대에서는 직경 15cm나 되는 큰 비단구렁이를 잡았다. 열대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귀한 비단구렁이를 한국 동물원에 명물로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작전 중에 잡은 뱀을 헬기로 실어가라고 하면 콧대 높은 미군들이 욕을 하며 안 올 것임을 뻔히 알기 때문에 연대 참모들과 같이 꾀를 써서 노획 물품이 있으니 실어가라고 미군 헬기를 불렀다. 우리 중대 인사계장이 노획물 담당으로 와서 그것을 실어가게 되었다. 헬기는 상공 30m에 떠서 줄을 내리고 모래마대 여러 개를 꿰매서 만든 큰 포대에 노획물처럼 묶은 비단구렁이를 실어갔다. 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헬기에 탄 미군이 노획물이 궁금하여 한국군 인사계장을 보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인사계장은 뱀인 줄 알았기에 미국 병사에게 NO! 하며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인사계장이 헬기 밖을 쳐다보며 한국군 작전 지역을 넋을 잃고 내다보고 있는 순간에 미군은 행여 노획한 권총이라도 있는가 하고 모래마대 주둥이를 풀어 손을 살짝 넣어보다가 비단구렁이가 손에 다 꿈틀하자 질겁하고 놀라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까무러치게 놀란 미군은 인사계장에게 화를 내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동물 같으니 마대를 발로 떠밀어 헬기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 인사계장은 미군에게 작전 중에 얻은 것을 연대장의 명령으로 가져갔는데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버리려고 하느냐? 하며 상식 없는 미군을 따끔하게 혼냈더니 그제야 놀란 토끼처럼 물끄러미 쳐다보며 자제했다고 한다. 미군들은 한국군이 실어보낸 노획물 중 권총이나 혹은 적의 무기 중에 희한한 것이 있으면 요령껏 챙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도 역시 꿍꿍이 속에 있어 자루에 손을 넣었다가 물컹대는 비단구렁이를 손에 쥐고 질겁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배꼽을 쥐고 하하하하 한바탕 웃으며 그놈 잘됐다. 그 녀석 얼마나 놀랐을까? 했다. 비단구렁이가 물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전쟁터의 노획물을 손대는 그 손버릇 때문에 미군은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랐을 것이다. 결국 그 뱀은 당시에 서울 창경원 동물원에 도깨비 3중대 이름으로 기증하여 인기를 끌었다. 베트남에는 도마뱀이 정말 많다. 큰 놈은 큰 베개만 하거나 사람 허벅지만 하고 작은 놈은 사람 팔뚝 굵기만 하다. 도마뱀이 정력에 좋다고 소문이 나 한국군 병사들은 철조망에 돌아다니는 도마뱀의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먹기도 했다. 그들은 큰 솥에 푹푹 삶아 한 그릇씩 퍼먹는다.
일반 뱀도 아니고 어떻게 도마뱀을 징그럽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정력제도 정력제지만 정말 맛있다고 했다. 좋아서 먹는 사람은 정말 말릴 수가 없다. 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뱀과 얽힌 일이 생각난다. 우리 아랫집에 친구 고승대의 집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마당에 알불을 지펴놓고 무언가 맛있게 굽고 있었다. 나도 앉아서 그것이 다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저씨는 그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나는 언제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려나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혼자만 먹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자기 혼자만 먹을 아저씨도 아닌데?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으니 아저씨는 이거 뱀인데 너는 못 먹어 하고 군침을 삼키며 기다린 나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했다. 뱀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장을 긁어내어 꼬챙이에 깨서 말렸다가 구워 먹는 것이었다. 하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마음이 동해서 뱀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먹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손가락 2마디만큼 자기가 먹던 것을 내게 딱 분질러 주었다. 너무 맛있고 구수했다. 나는 오삭오삭 바그락바그락 씹어 먹었다. 또 주려나 쳐다보았더니 아저씨는 벌써 다 먹어치웠다. 그것이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은 뱀고기였다. 아저씨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뱀고기 먹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너 혼나는 것은 책임 안 진다 했다. 나는 집에 가서 입을 꼭 다물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안 하다가 더 참을 수가 없어 옆집 아저씨는 뱀 잡아서 구워 먹는다고 하며 너무 맛있으니 우리도 잡아다가 구워 먹자고 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천사 같은 얼굴이 마귀 얼굴같이 변하더니 나를 몇 번 때렸다. 뱀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야단을 쳤다. 먹은 지 오래된 것을 토해낼 수도 없었다. 엄마는 아저씨가 남의 자식한테 뱀을 먹게 했다고 구시렁거렸다. 그때만 해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맛을 보기 힘들 때라 뱀이지만 그렇게도 맛있었던 것 같다. 뱀을 먹으면 아파서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는다고 뱀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만큼 뱀은 옛날부터 정력제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력제라면 그렇게 좋아하며 먹는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대만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다. 정력에 좋다고 하면 뱀, 뱀술, 노루피, 사슴피, 물개 생식기, 지렁이, 원숭이 골, 모기 눈깔, 개미, 구더기, 개구리, 개고기, 태반에 있는 동물 새끼 등 각종 정력탕들과 별 희귀한 정력제들을 다 먹는다. 그리고 남자들이 정력제를 좋아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별의별 정력제를 다 만들어 팔고 있다. 한때는 까마귀가 정력제라고 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깍거리며 암시를 주는 까마귀까지 씨가 마르도록 다 잡아먹었다. 정말 남자들에게 그렇게도 정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성경을 다 읽어봐도 남자들의 정력 때문에 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다. 나도 남자지만 그런 정력제를 안 먹어도
동방서방 뛰어 돌아다니는 데 힘이 모자라지 않다. 아시아에 비해 유럽 사람들은 그 같은 정력제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도 운동할 때 보면 그 육체미나 힘이 아시아 사람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들은 순수한 빵, 감자, 버터, 치즈, 야채들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란 음식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정신으로부터 오는 힘이 초인간을 만들어준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 했다.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않는 자는 그 힘과 체구가 젓가락같이 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기야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쓰면 바닥이 나는 것이다. 아무리 댐에 물을 많아도 다 빼버리면 그 댐은 가뭄때 힘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정력제를 다 먹어도 힘을 다 소모하면 바닥이 나기 마련이다. 베트남의 야자수 정력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야자 열매는 음료수에 비하면 쌈박한 맛은 없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내고 남자들의 호기심이 가게 하는 정력제라고 한다. 그래서 뱀탕이라도 되는 듯 잘들 먹었다. 그놈의 야자 열매가 정말 정력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작전하고 돌아와서 외박을 시켜주면 병사들은 마을에 결근하는 날이 없었다. 아멘.